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폴 시간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 분석센터장 모시고 이번 주 다양한 민심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당 지지도 결과가 발표됐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지금 더 높아진 모습을 저희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이제 우위를 보여왔던 이제 네. 정당 지지율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소폭 수치상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도가 30% 넘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네. 얼마 전부터 30% 선을 넘고 그러다가 지금 민주당을 앞서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부 여당에 대한 어쨌든 실망감들 그것이 이제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일단 지지를 선뜻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측면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실정에 대한 비판들, 부정적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야당의 지지로 옮겨가는 현상들이 상당히 이제 제약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미래통합당, 야당 등에서의 이제 새로운 인물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이슈가 어쨌든 국민들에게 많은 이제 실망감을 주게 되면서 그것이 미래통합당의 지지를 선뜻 어쨌든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보수층들 또는 중도층들이 야당에 대한 지지를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면서 야당의 지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조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간 집계된 결과인데 예. 이번 주 초에 나온 그 발표만 해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안에 역전됐다는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정당 지지율 조사는 잘 변하는 지표는 아니에요. 네. 대통령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일을 잘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면 영향을 잘 받는데 정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 해서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마음속에서 깊은 이제 의미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큰 폭의 변화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제 지표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의미 있는 수치상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이 시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좀 약간 중장기적 시간에 걸쳐서 여당에 대한 어쨌든 비판적인 인식들이 어쨌든 부동산 정책 등에서 나타난 것들이 이어져 오던 국면에 있었고 그것이 이제 야당이 반사 효과,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국면들이 어쨌든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몇 주 전부터 있었던 현상들이 꾸준히 이어져 오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아직도 그것은 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통합당은 창당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은 거고 보수 진영으로서는 보니까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때 이후부터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추세가 앞으로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지금 흐름들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또 여당은 주춤하는 이 흐름들은 일정 부분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부동산 국면이 완전히 종식되거나 단절되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권이 어쨌든 최근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상황들 또 여권의 악재인 상황들을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들이 이제 아직 명쾌하게 그런 수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런 흐름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지금 모르면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는 여당 지지 또는 나는 보수로서 야당 지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뚜렷하게 어느 정도는 형성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후의 흐름들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아주 큰 변화로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이제 크지는 않은 상황이겠죠.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좀 지역별로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좀 무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별로 한번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호남에서 11.5%가 하락을 했어요. 민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건데 맞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당 말씀하신 대로 심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이제 핵심
지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지역에서 한 두 자릿수가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 지역을 볼 때는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이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차 범위를 얘기하는 것은 1,000명의 조사 결과 전체 값을 갖고 거기서 이제 오차 범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연령대라든가 지역별로 봤을 때는 오차 범위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10%라고 하더라도 지금 오차범위 내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큰 의미 부여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호남 지역에서도 여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정 부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권으로서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긴장이 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이게 뭐 여론조사라는 게 여러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보고 분석하기 어려워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민주당이 아직도 10% 이상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기도 해서 네. 이게 조금 다른 기관들과 분석했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네.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이제 정기 지표 나오는 조사 결과들이 몇 군데 기관들이 있어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있고 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사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정당 지지율에서 현격한 차이를 좀 보여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두 개의 조사기관의 조사 방식에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ARS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는 사람 면접원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 하면은 ARS 방식으로 조사를 응답하는 사람들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치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반면에 사람 면접원이 하게 되면 바로 끊는 경우도 잘 없잖아요. 사람 면접원으로부터 이제 조사가 오게 되면 네네. 바로 끊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정치 관여도가 크지 않은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ARS 조사 방식 같은 경우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반응도가 민감도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더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미터 방식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어떤 변화들, 사안들, 사건들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 빠르게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그냥 정치에 관여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될 수 있는 사람 면접원에 의한 방식인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빠르게 반영되는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ARS 방식보다는 좀 더디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 따른 차이, 그래서 영향, 그것으로 인하여서 조사 결과가 좀 차이가 나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치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느냐 이 정도가 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직도 부정평가가 52.5%, 긍정은 43.3%. 큰 차이는 없는데 지난주랑 네. 어쨌든 부정평가가 50% 이상을 계속 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이슈 그다음에 좀 최근에 있었던 이제 뭐 수재 비 피해가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뭐 그것이 과연 수재가 난 것이 뭐 대통령의 어떤 잘못이냐 또는 정부의 잘못이냐 이런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쨌든 뭐 정부 여당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과거에도 자연재해에서도 이제 많이 있어 왔었고 또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정부에 대한 평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아지기도 했던 것이거든요. 코로나19도 그렇고 과거에 보게 되면 어쨌든 뭐 산불이 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위기 대응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하는 평가에서 대통령 이제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정부 평가에 영향을 이제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피해가 커지게 되면서 또 그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장기간으로 이제 기록적으로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정부가 어떤 위기 대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수혜를, 긍정적인 혜택을 효과를 얻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어쨌든 그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인사도 있었는데 네네네. 그런 인사들이 어떤 분위기를 종결시키고 국면을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카드를 과거에는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효과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동산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게 되면서 또는 이제 인사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이 책임 있는 인물들이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논의들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제공이 되면서 사실은 인적 쇄신, 인적 교체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아직은 이제 충분하게 누리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적극적인 인사 교체가 있어야
영향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일단 인사 교체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이제 세트화돼서 인적 교체라든가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정교함이라든가 변화 강력한 다시 이제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서 부동산 관련해서 부정적으로만 국면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적인 시각 자체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똑같아요. 네. 47.5% 이런 결과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팽팽하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 이슈를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보냐 또는 내 여권 지지자냐 또는 내가 보수냐 또는 이제 야당 지지자냐에 따라서 부동산 이슈들 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를 그런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찬성과 반대에서 좌우가 팽팽하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이 조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부동산 관련한 이슈들에서는 다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떤 과거에는 상당히 높게 나와서 찬성도가 높았던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최근에서는 상당히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 또는 어떤 보수적인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반대 의견을 상당히 이제 뚜렷하게 표출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가구를 보면 다주택자의 비율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월등히 더 높진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찬반이 팽팽하게 나온 네.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이제 하나 있는 것이겠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지금 팽배해 있음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주택자 보유자들의 비율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 정책들이 최근에 급격한 변화들을 가져왔는데 그게 크게 우리 국민들을 구분하자고 한다면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또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부류를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가를 보유한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어떤 최근에 현 정부라든가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세금이 올라간다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 것은 이제 그 이전 상황이고 이후에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이 인상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집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임대차법 같은 경우에 어쨌든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욕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렇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들도 생겨나면서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서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들 이것이 또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 것이니까 최근의 국면에서는 어쨌든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어느 쪽은 실망을 하더라도 어느 쪽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룹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집을 보유한 사람들,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약간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게 하는 이제 지금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주택자들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응답들이 이제 절반에 가까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제 불신 그것이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8월 달의 찬반의 결과인데 네. 7월 한 달 전만 해도 그 찬성이 53.5%, 네. 반대가 41.4% 차이가 꽤 났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좀 빠르게 바뀔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7월 지난 한 달 전에 실시된 조사에서의 결과는 상당히 좀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이 어쨌든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 이것이 뭐 부동산 시장의 이제 안정을 위해서 또는 이제 정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성이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이제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부정적 인식 이것들이 지금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정부의 방향과 또는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반대 인식을 표출하는 흐름들이 이전에 비해서 좀 강화된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